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제작자에게 힘이 됩니다. 차오, 안녕하세요. 만화본 알파카예요. 지난 영상에선 상현3 아카자의 힘과 성격에 대해 다뤄봤으니 이번엔 그의 삶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량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열람에 주의해주세요. 아카자의 본명은 하쿠지로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소매치기를 했고 여러 번 적발되어 성인도 견디기 힘든 체벌을 받았죠. 팔뚝의 문신은 죄인을 상징하는 낙인이었습니다. 체벌을 받을 때마다 상처투성이가 된 하쿠지였지만 날 때부터 강인했던 몸과 아버지를 위한 마음으로 버텼죠. 그럼에도 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하쿠지가 끌려간 사이에 그의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더 이상 아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이제부터라도 올바르게 살라는 유언을 남겼죠. 하쿠지는 아버지의 묘를 끌어안은 채 통곡했습니다. 그 뒤로 하쿠지는 분노에 몸을 맡기며 살았고 맨손으로 어른 여럿을 때려눕히기까지 하는데 케이조라는 도장사범이 이를 눈여겨보죠. 그는 스카웃 제의를 했지만 하쿠지는 넉살 좋아 보이는 케이조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며 달려들었지만 가볍게 때려눕혀지고 결국 반강제적으로 그의 도장에서 살게 되었죠. 케이조는 문화생이 한 명도 없는 도장을 운영하며 잔심부름 같은 것으로 먹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쿠지를 데려온 건 병약한 딸 코유키의 병간호를 위해서였는데요. 아내는 코유키의 간호를 하다 지쳐 목숨을 끊었기에 새로 간호해줄 사람이 필요했죠. 실없이 웃던 케이조도 이러한 사정을 설명해줄 때만큼은 슬픈 기운을 풍겼습니다. 코유키를 본 하쿠지는 병약했던 아버지가 떠올라 멍해졌고 아버지를 돌봤던 경험을 살려 그녀를 정성껏 간호했죠. 이후로는 거의 항시 코유키를 돌봐줘야 했으며 시간이 남을 땐 케이조에게 무술 단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코유키는 금일밤 불꽃놀이를 하는 모양이니 다녀오라고 했는데요. 하쿠지는 불꽃놀이는 언제라도 할 테니 코유키의 현기증이 가라앉는다면 함께 보러 가자며 평소처럼 간호해줬죠. 그 말이 너무도 고마웠던 코유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야 하쿠지는 케이조가 큰 도장을 소유했음에도 제자 한 명이 없는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케이조는 산적에게 습격받는 노인을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노인은 케이조의 기술에 몹시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려받을 사람이 없던 자신의 땅과 도장을 케이조에게 넘겨준 거였죠. 그러나 그 땅과 도장에 눈독 들이던 놈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 일을 시기하며 케이조에게 자주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문화생이 없던 겁니다. 하쿠지는 약자에게 자비 없는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두 사람에게 감사했고 목숨 바쳐 그들을 지키기로 다짐했죠. 그렇게 3년이 흐르고 하쿠지의 지극정성한 간호 덕분인지 코유키의 건강은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케이조는 하쿠지에게 코유키와 결혼해서 도장을 물려받지 않겠냐며 제안했는데요. 둘은 불꽃놀이를 보러 갔고 코유키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죠. 이에 하쿠지는 누구보다 강해져서 일평생 코유키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하쿠지는 드디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며 성묘를 갔죠. 그러나 비극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 성묘를 마치고 돌아온 하쿠지는 싸늘하게 식은 케이조와 코유키를 보게 됐죠. 케이조의 땅과 도장을 탐하던 검술도장 놈들이 우물에 독을 탄 거였습니다. 힘으론 케이조와 하쿠지를 당해낼 수 없으니 이런 비열한 짓을 한 거였죠. 이성을 잃은 하쿠지는 검술도장에 쳐들어가 문자 그대로 학살을 벌였습니다. 검을 들고 있던 67명의 몸을 맨주먹으로 박살냈으며 부서진 뼈와 살이 사방으로 튀어 쥐욕도가 만들어졌죠. 이를 목격한 식모는 실성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관청에 기록됐지만 30년쯤 후엔 과장된 헛소문이라 여겨져서 파기되었죠. 피칠갑을한 하쿠지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는데 그러다 마주친 게 하필이면 무잔이었습니다. 마침 강한 부하가 필요했던 무잔은 하쿠지를 오니로 만들었죠. 오니가 된 하쿠지는 인간 시절의 기억을 잃고 아카자란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오랜 세월 무잔의 적을 배제하며 힘을 길렀죠. 그러다가 사고방식이 케이조를 닮은 탄지로와 조우하면서 뭔지 모를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싸우는 와중에도 성장한 탄지로에게 목이 잘리지만 엄청난 집념으로 참수를 극복해 적들을 압박했죠. 하지만 탄지로와의 싸움으로 인간 시절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소중했던 사람들의 혼령과 만나게 됩니다. 몸속에 있는 무잔의 세포가 다시금 아카자를 세뇌하면서 더 죄를 지을 뻔했지만
다시 나타난 코유키 덕분에 정신을 차리죠. 하쿠지는 오열하며 코유키에게 사죄했고 재생되고 있던 몸은 살 의지를 잃으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록 죄업에 따라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아카자가 아닌 하쿠지로서 끝을 맞이할 수 있었죠. 마지막엔 탄지로가 자신을 넘어섰다고 인정하며 기억을 되찾게해준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악행을 벌이면서도 그의 마음속엔 소중했던 사람들이, 특히 코유키의 존재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는데요. 여자를 죽이거나 잡아먹지 못한 것도 코유키로 인해서였죠. 또한 그의 기술은 코유키와 함께 보던 불꽃놀이에서 유래된 것들이 대부분이며 파괴살 나침은 코유키의 머리 장식과 닮았죠. 악인이 된 와중에도 한 줌이나마 사람다운 마음이 남아있었고 그로 인해 죽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아카자가 죽지 않았다면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상대해야 했는데요. 그랬다면 귀살대는 무잔에게 가보지도 못한 채 아카자 하나에게 전멸했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죠. 하쿠지는 정말 강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순간에 소중한 사람 곁에 있어주지 못했고 결국 그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죠. 복수였다지만 수십 명을 살해하고 온이 아카자가 되면서 오랜 세월 사륙의 길을 걸었기에 결국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하쿠지를 위해 죄 없는 코유키가 함께 가줬죠. 사실 아카자가 약자를 혐오했던 건 우물에 독을 탄 검술도장 놈들처럼 힘이 부족하다고 비열한 짓을 해서였는데 기억과 함께 증오의 이유조차 잊고 말았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버지와 코유키도 병약한 약자였다는 점 역시 아이러니하죠. 최초로 등장한 상현으로서 막강한 힘과 오니다운 비열함을 보여줬던 아카자. 그러다 등장인물 중에서도 손꼽히게 불행한 삶을 살았었다는 게 밝혀지고 최후엔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며 죽음을 맞이했기에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여러모로 본작의 악역 중 손꼽히는 완성도를 지녔다고 보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제작자에게 힘이 됩니다. 차오.